여러분께 오늘은 조금 이상한 질문 하나부터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따뜻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이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옵니다. 텔레비전도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어떤 곳에서는 따뜻한 점심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작 그곳에 갈 수 있는 어르신들이 하나둘 그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바로 경로당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신발장이 가득 찼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화투를 치고 누군가는 커피를 타고 누군가는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누가 병원에 갔는지 동네 소식이 가장 먼저 모이던 곳도 경로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평일 오후 2시. 문을 열어보면 TV 소리만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소파 몇 개, 안마의자 하나, 벽에 걸린 달력, 그리고 2~3명의 어르신. 건물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왜 가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드는 걸까요?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텃세 때문이지. 새로 가면 눈치부터 봐. 막내라고 심부름 시키니까 안 가는 거야. 분명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불편한 경험을 하고 경로당 발길을 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끝까지 보시면 텃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조금 더 깊은 이유를 보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경로당 이용 비율은 줄었지만 친목단체 참여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닙니다. 모임이 싫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만나고 있습니다. 다만 만나는 장소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경로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경로당에 다니는 분들을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로당을 없애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 사람이 떠나는지 알아야 앞으로 어떤 노후 공간이 필요한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50대와 60대라면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년 뒤 우리가 직접 두드릴 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경로당을 가든 가지 않든 노후를 위해 반드시 만들어 두어야 할 3가지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이 있어도 연금이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노후가 생각보다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황금 세대를 응원해주세요. 한 남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올해 68살인 김영수 씨라고 해보겠습니다. 실제 특정 인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재구성한 인물입니다. 영수 씨는 40년 가까이 직장에 다녔습니다. 아침이면 회사에 갔고 저녁이면 퇴근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사람이 영수 씨를 찾았습니다. 부장님, 이것 좀 봐주세요. 회의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약속 있으십니까? 싫든 좋든 늘 사람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수 씨는 은퇴하기 전까지 외롭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퇴직하면 사람들 안 만나고 편하게 살아야지. 드디어 퇴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알람을 맞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늦잠도 자고 아내와 시장도 갔습니다. 미뤄뒀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자 그 자유의 느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산책하고 돌아와도 오전 11시.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가 통째로 남았습니다. 아내가 외출한 날이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그토록 혼자 있고 싶었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도 해봤습니다. 한 사람은 손주를 봐주고 있었고 한 사람은 아직 일을 하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몇 번 먼저 전화를 걸다가 영수 씨는 어느 순간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심심해서 전화했나 싶겠지?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지 말고 앞에 경로당이라도 한번 가봐. 영수 씨는 웃었습니다. 내가 벌써 경로당 갈 나이야? 아마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주민등록증에는 68이라고 적혀 있어도 마음까지 68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영수 씨는 결국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갈까? 그냥 돌아갈까? 평생 수많은 회사 문을 열었는데 그날따라 경로당 문 하나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있던 몇 사람이 동시에 영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여기 살아서 한번 와봤습니다. 누군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잠시 뒤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몇 살이에요? 68입니다. 그러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막내네. 나쁜 뜻은 아니었습니다. 심부름을 시킨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가라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수 씨는 다음날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여기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60대와 70대는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노인과 많이 다릅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삽니다. 자동차를 몰고 여행을 가고 헬스장에 다니고 골프를 치고 등산을 합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분도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65세가 됐으니 이제 여기 앉아서 TV 보면서 하루를 보내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몸의 나이는 65을 넘었어도 마음까지 갑자기 노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갑을 넘기고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40이나 50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서야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구나 하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경로당의 위기는 노인이 줄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노인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문제는 노인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2026년을 살고 있는데 일부 공간과 프로그램은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경로당 이용 비율은 26.5%였습니다. 2020년 28.1%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친목단체 참여는 44.1%에서 54.2%로 올라갔습니다.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르신들이 사람을 싫어해서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학회에 갑니다. 종교 모임에 갑니다. 복지관에 갑니다. 문화센터에 갑니다. 걷기 모임에 갑니다. 친구들과 카페에도 갑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노인들이 모임에 안 나갈까가 아니라 왜 수많은 모임 중에서 경로당을 선택하지 않을까입니다. 여기서 다시 텃세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리도 정해져 있다. 새로 가면 눈치 본다. 막내 취급한다. 실제로 그런 곳이 있다면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들만의 질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회장이고 누가 총무인지, 누가 어디에 앉고 누가 밥을 준비하는지. 오래 다닌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질서지만 처음 들어간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 직장에서 책임을 맡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은퇴하자마자 또다시 막내가 되는 느낌이 생각보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모든 경로당에서 텃세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60대와 70대가 다시 몰래 갈까요? 아마 일부는 갈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무료로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노인복지관이 있고 평생학습관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친구 몇 명만 있어도 단체 대화방에서 바로 약속을 잡습니다. 조금 멀리 있는 곳도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찾아갑니다. 경로당이 예전에 갖고 있던 동네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라는 힘이 약해진 겁니다. 이제는 문만 열어놓는다고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가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내가 존중받는지, 내일도 다시 가고 싶은지가 중요합니다. 갈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안 가는데 그냥 없애면 되는 것 아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계속 세금이 들어간다면 운영 방식을 점검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을 단순한 놀이터로만 보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 중 유일하게 사람 목소리를 듣는 곳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점심을 함께 먹는 곳입니다.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고 겨울에는 난방비 걱정 없이 몸을 녹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오늘 내가 안 왔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아차리는 곳입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의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아무에게도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습니다. 저녁도 혼자 먹습니다. TV를 켜놓습니다. 사람 목소리는 들리지만 그 사람들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어디 아파? 라고 물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하루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혼자가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되면 때로는 혼자가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통계에서 6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는 1,089명이었습니다.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나눈 집단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고독사를 경로당 하나의 문제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실직과 가족관계, 사회적 단절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은퇴한 남성들은 퇴직 후 어디에서 사람을 만나고 있을까요? 회사 다닐 때는 친구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출근하면 사람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의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싫든 좋든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군가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그 관계가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 사라집니다. 회의가 사라집니다. 회식이 사라집니다. 부장님, 거장님 하고 불러주던 사람도 사라집니다. 휴대전화에는 수백 개의 번호가 저장돼 있는데 막상 오늘 전화할 사람은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퇴직 첫 달에는 전화가 안 오는 것이 자유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전화가 안 오는 것이 외로움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문제는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의 취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노후의 관계망이라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경로당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2026년 현재 여러 지역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식사 지원을 늘리는 곳도 있고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교육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운동과 건강관리 문화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중요할까요? 사람은 건물 때문에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있을 때 모입니다. 만날 사람이 있을 때 모입니다. 함께 먹을 것이 있을 때 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경로당 가서 TV나 봐야지. 이것과 오늘 친구들과 12시에 밥 먹기로 했지. 어느 쪽이 집 밖으로 나오게 만들까요? 함께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말이 시작됩니다. 어제 병원은 잘 갔다 왔어?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네. 다음 주에도 나오지? 별것 아닌 말 같지만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그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로당에 필요한 것은 더 큰 TV 한 대가 전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운동을 배우고 스마트폰을 배우고 함께 걷고 밥을 먹고 건강을 확인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노인을 도움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평생 요리한 사람은 요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평생 기술자로 일한 사람은 자기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은 사람은 텃밭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다뤘던 사람은 또래에게 스마트폰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도움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아직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때 더 큰 힘을 얻습니다. 노후에 정말 두려운 것은 나이가 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노인을 앉혀놓는 곳이 아니라 경험을 다시 꺼내 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세금이 들어가는 시설이라면 운영도 제대로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거의 이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은 몇 년째 그대로이고 일부 사람만 사용하는 공간이 됐다면 바꿔야 합니다. 반대로 그곳에서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한다면 그 가치는 이용자 숫자 하나로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답은 무조건 늘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보고 그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6년의 65은 20년 전의 65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운전하고 여행하고 일하고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이 생애 한 번 지났다고 갑자기 TV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고 싶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주민등록번호처럼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로당은 노인이 시간을 보내는 방에서 사람이 관계를 만드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경로당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내 노후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설도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계속 나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50대와 60대라면 돈과 함께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부터 생각합니다. 연금은 얼마인지, 집은 있는지, 통장에는 얼마가 있는지, 병원비는 충분한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까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가 두 채 있어도 저녁에 전화할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아도 함께 밥 먹을 친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좋은 차가 있어도 같이 여행 갈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도 자산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볼 사람입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한두 명이면 됩니다. 친구도 좋고 형제도 좋고 동네 사람도 좋고 걷기 모임 친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처에 사람이 몇 명 있느냐가 아닙니다. 실제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느냐입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 우리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언제는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다음 주 수요일 10시에 같이 걷자 라고 날짜를 정하십시오. 노후의 관계는 마음보다 일정이 지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무엇인가 할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자식 이야기와 아픈 이야기, 돈 이야기만 반복하면 사람도 지칩니다. 함께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걷기, 탁구, 바둑, 텃밭, 노래, 사진, 스마트폰 배우기, 봉사활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억지로 취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니 사람이 생기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 관계가 오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며칠 안 보였을 때 전화를 해줄 사람입니다. 왜 안 나왔어? 어디 아파? 오늘 얼굴이 안 보이네? 이 말을 해줄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노후의 작은 안전망입니다. 자녀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녀는 자녀의 삶을 삽니다. 일하느라 바쁠 수도 있고 멀리 살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녀에게도 자신의 하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가족과 별개로 내 생활권 안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안 나왔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경로당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친구가 있는 곳, 밥을 같이 먹는 곳, 내가 안 나오면 누군가 궁금해하는 곳.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경로당은 낡은 시설이 아닙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동네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영수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 씨는 경로당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침 걷기 모임.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 누구나 참여 가능. 영수 씨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걷기 위해 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나간 날에는 4명이 걸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죠? 천천히 같이 가시면 됩니다. 아무도 나이를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직업도 묻지 않았습니다. 30분을 걸었습니다. 첫날에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서로 이름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만났을 때 사는 동을 알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처음 4명이던 모임은 7명이 됐습니다. 걷고 나서 커피 한 잔도 마셨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비 오는 날에는 어디서 만나지?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경로당 비어있던데 거기서 만나면 안 되나? 그렇게 영수 씨는 다시 경로당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TV를 보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할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스마트폰 사진 찍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여행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조금씩 웃음소리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공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관계가 공간을 다시 살린 겁니다. 어쩌면 답은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로당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경로당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회원분들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처음 들어온 65살의 사람은 20살 신입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평생 누군가의 부모였고 직장인이었고 가장이었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막내니까 이것 좀 해. 라는 말보다 처음 오셨죠? 여기 앉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사람 하나를 다시 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가본 경로당이 불편했다고 해서 모든 경로당이 똑같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와 맞지 않으면 다른 곳을 찾으셔도 됩니다. 복지관도 좋습니다. 평생학습관도 좋습니다. 주민센터도 좋습니다. 도서관도 좋습니다. 걷기 모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경로당에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집 밖에 내 자리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큰 집 하나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통장에 많은 돈만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어디 가지? 라고 생각했을 때 갈 곳이 하나 있는 것. 그곳에 갔을 때 오셨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며칠 내가 보이지 않으면 무슨 일 있나?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 좋은 노후의 아주 중요한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녀에게만 내 외로움을 맡기지 마십시오.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내 하루의 전부가 되면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전화가 늦었다고 섭섭하고 주말에 오지 않는다고 서운하고 연락이 없다고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합니다. 반대로 내가 갈 곳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 취미와 일정이 있다면 자녀와의 관계도 오히려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엄마 오늘 뭐해? 친구들이랑 걷고 왔어. 아버지 토요일에 갈까요? 토요일은 약속 있으니까 일요일에 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노후. 어쩌면 그것이 자식에게 부담을 덜 주면서도 내 자존감을 지키는 노후일 수 있습니다. 돈은 은퇴하기 전부터 준비하면서 왜 사람은 외로워진 뒤에 찾으려고 합니까? 연금은 10년 전부터 계산하면서 왜 친구는 혼자가 된 뒤에 만들려고 합니까? 관계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전화 한 통, 오늘 산책 한 번, 오늘 새로운 모임 하나. 그 작은 시작이 10년 뒤 내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했습니다.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고 친척 때문에 힘들고 친구 때문에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 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결국 사람 하나가 가장 그리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사람 때문에 버티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3가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정기적으로 갈 곳 하나, 함께할 일 하나, 내 안부를 물어줄 사람 1명. 이 3가지는 통장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이자가 붙지도 않습니다. 부동산처럼 등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돈만큼 귀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경로당에 가보셨습니까? 좋았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반대로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느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경로당에 가지 않는 분이라면 나는 이것 때문에 안 간다 라고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잘 이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 경로당은 이것 때문에 좋다 라고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끝난 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 1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친구도 좋고 옛 직장 동료도 좋습니다.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거창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잘 지내? 그 한마디면 됩니다. 혹시 그 사람도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돈을 잃을까 걱정합니다. 건강을 잃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잃는 것이 노후를 가장 빠르게 쓸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경로당의 빈 의자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하는 것은 건물이 비어가는 것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비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북적이던 경로당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텃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텃세도 있습니다. 바뀌어야 할 문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삶은 달라졌는데 일부 공간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임을 싫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모임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옛날 경로당에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이 오늘의 사람에게 맞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내 노후를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좋은 노후는 어느 날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갈 곳 하나, 할 일 하나, 만날 사람 하나. 경로당이어도 좋고 복지관이어도 좋고 공원이나 문화센터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그 평범한 한마디가 나이가 들수록 참 귀해집니다. 돈만 준비하는 노후에서 사람까지 준비하는 노후로, 혼자 버티는 노후에서 서로 안부를 묻는 노후로, 그리고 언젠가 경로당 문을 처음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셨죠? 여기 앉으세요. 어쩌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외로운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황금 세대를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전성기는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내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황금 세대입니다.